명석이와 함께 명석해지는 시간 명석한 알고리즘 오늘도 수요일 아침에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잭슨홀 미팅부터 얘기를 좀 풀어가려고 합니다. 뭐 이미 다 지나간 얘기지만 그 이후에 어떤 부분들이 달라졌길래 시장이 서서히 반등을 하고 있을까? 그러면 이 반등이 계속 이어질까? 뭐 중립금리가 어떻고 뭐 PCE 물가가 어떻고 CPI 아주 복잡하죠? 네, 그런 것들을 단순화하기 위해서 명석한 알고리즘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고리즘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먼저 맨해튼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뭐 별로 기억에 남는 게 없습니다. 파월 의장이 무슨 얘기를 했었는지 가만히 되짚어 보면 뭐 일단 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또 하더라도 뭐 신중하게 하겠다. 결국에는 파월이 파월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달라진 거 하나를 꼽자면 이 부분이에요. 잭슨홀 이전까지만 해도 요 앞에 보시면 이 9월의 금리 인상 가능성 이거는 뭐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88에서 81 정도로 낮아지긴 했지만 뭐 그 정도는 뭐 큰 의미는 없잖아요. 근데 요거는 조금 의미가 있죠. 11월 FOMC에서 금리를 인상할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잭슨홀 이전에는 42%였는데 지금은 47%로 늘어나면서 이게 역전이 됐어요. 그러니까 연내 금리 인상 한 번 정도는 더 각오해야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난 거죠. 근데 간밤에 또 금리 뚝 떨어지면서 이거 또 다시 이쪽으로 넘어갔거든요. 결론적으로는 바뀐 게 1도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주목하는 것이 이거죠. 10년물 국채금리가 과연 떨어지느냐 마느냐. 간밤에 증시가 올라갔던 것도 뭐 구인 건수가 줄었다, 뭐 소비자 심리가 줄었다 이런 거지만 결국 그게 돌고 돌아서 금리를 떨어뜨렸기 때문에 증시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솔직히 말하면 어떻게 될지 이것도 알 수가 없죠. 그렇지만 작년에 비해서 달랐던 거는 그거는 있어요. 그때는 금리가 크게 높은 구간이 아니었을 때 잭슨홀이 있었고 그때 당시에 파월이 사실상 뭐 바주카포를 들고 와서 이 매파적인 거를 그냥 팡 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급등하고 시장이 급락하기 시작했던 건데 이번에는 이미 금리가 높아진 구간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면은 뭐 감내할 수 있는 수준 아닌가 하면서 금리가 안정이 되면서 증시가 올라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금리가 계속해서 떨어질 것이냐에 대한 확신은 아무에게도 없다는 게 중요하죠. 지금 현재 시점에서 또 뭐 PC 물가 봐야 된다 그럴 거고요. 그리고 또 고용도 뭐 이번 주말에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확신은 안 돼요. 이제 ADP 민간 고용도 봐야 되고 주말까지 가봐야 되겠지만 크게 막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나오지는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러면은 또 다음 주에 CPI 봐야 된다고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단순화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냥 뭐 금리가 어쨌든 한 번 정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파월 의장이 밝힌 건 사실이니까 그렇게 된다면 그때 또 변동성이 있을 거고 마음 편하게 그냥 방어주나 배당주 가져가자라는 쪽으로 결론을 지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여기서 끝나면 명석한 알고리즘을 하는 의미가 없죠. 예, 그래서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뭐 금리고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다 완전히 단순화를 해서 그냥 지금 시장만 놓고 봤을 때 어쨌든 8월 내내 밀렸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건 지금 시작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증시 좀 빠졌네? 다시 사볼까? 라고 하는 그런 되게 단순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거를 조금 유식하게 표현하면 이제 밸류에이션이 좀 완화됐다, 압박이 완화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압박이 완화된 게 종목단에서 되게 눈에 띄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돌고 돌아 또비디아, 엔비디아인데요. 이게 보시면은 이 주황색 선이 로이터에서 그어준 그 엔비디아의 PER 선이거든요. 이게 지금 33배까지 떨어졌어요. 엔비디아 같이 높은 주가가 PER이 33배다? 이거 좀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주가는 결국 실적과 PER은 실적과 주가의 그 함수잖아요. 주가는 그냥 그 위에서 계속 버텼어요. 계속 돌고 있었는데 실적이 1분기 한번 빵 터지면서 밸류가 급격하게 내려왔고요. 2분기 한번 또 터지면서 밸류가 급격하게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금리가 높은 구간에 있어서 멀티플을 부여하기 어려웠던 게 이제 이게 다시 한번 엔비디아라는 종목에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근데 1분기 때랑 달라진 거 한 가지는
더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그때 당시에는 시장을 끌고 갔어요. 물론 오늘처럼 금리가 이렇게 2% 떨어져 주면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쫙 올라오면서 성장주 중심으로 시장을 끌어줄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금리에 대해서 아직까지 연말까지 또 두고 봐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분명히 나올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현재 시장 상황을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부터는 엔비디아의 그 비싼 몇 천만 원짜리 GPU를 사가는 기업들이 뭐 아마 애플이고 테슬라고 뭐 그럴 거잖아요. 근데 그런 기업들 입장에서 이제는 좀 부담될 수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소비 심리 같은 경우에 최근에 타깃이라든지 아마 아시는 것처럼 나이키의 주가 이런 것들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반기에 대한 소비 심리가 점점 둔화되고 있어요. 앞서 보셨던 그 얘기를 다시 꺼내오면 오늘 금리 떨어진 이유, 금리가 떨어지기를 우린 바라고 있죠. 금리 떨어진 이유가 근데 결국에는 고용이 둔화되고 소비 심리가 둔화돼서 그 결국에는 경기가 침체로 가고 있어서 금리가 떨어지고 시장이 올라온 거거든요. 근데 소비 심리가 둔화되면 우리가 돈 많이 안 쓴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기업의 실적은 둔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그런 뭐 테슬라나 애플 같은 기업들 뭘 걱정하느냐 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엔비디아의 이번에 실적에서 뭐 물론 데이터 센터가 폭등했다, 뭐 매출이 급증했다 이런 게 첫 번째 포인트였지만 오토라고 해서 이 자동차 쪽은 전분기 대비 14% QOQ로 실적이 매출이 빠졌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엔비디아 CEO가 뭐라고 했냐면 뭐 샤오펑을 비롯해서 많은 전기차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플랫폼을 가져가고 있다. 근데 중국을 중심으로 전기차 소비가 둔화가 되고 있다라는 포인트를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이거는 금리가 오늘처럼 떨어지는 구간에선 상관이 없지만 이게 점점 더 경기 둔화로 가는 게 가속화될수록 역설적으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짚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재고가 늘어나는 속도는 줄고 있거든요. 재고가 늘어나는 속도가 줄고 있다는 거는 좋은 거지만 동시에 구매와 소비, 판매 이런 부분도 같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하반기에 결국에는 금리가 떨어지기를 원하는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일부 기업들은 실적이 둔화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를 역설적으로 동시에 생각하면서 증시에 접근해야 된다라는 관점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면 종목을 어떻게 골라야 되느냐, 뭐 엔비디아 얘기를 했는데 그 기준을 한국에서 한번 또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의도로 가봐야 되는데요. 여의도의 상황을 보시면 일단은 제가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쏠림의 해소입니다. 지금 한 달 넘게 계속 쏠림 얘기를 제가 드렸던 것 같은데 거래 대금이 최근에 많이 줄었어요.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일간 거래 대금이 그때 당시에 뭐 10조, 20조 막 이렇게 넘어갔었는데 지금은 10조 아래로 떨어지는 일들이 분명히 많아졌습니다. 왜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하면은 뭐 연말로 갈수록 거래대금 원래 줄어들고 그리고 또 거래대금이 줄어들면 증시도 좀 쉬어가고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조금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쏠림과 과열의 해소지 증시가 하락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부분이 하나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율이 잘 버티더라고요. 환율이 올라갈 만큼 올라갔고 거기에서 이제 달러의 강세 압력이 생각보다 강하지 않았고 잭슨홀 이후에 오히려 위안화와 같은 신흥국 통화들은 약간 선전했잖아요. 뭐 중국 증시 갑자기 폭등하기도 했고 그랬으니까 일시적이었지만 그런 것들 때문인지 환율이 유지가 된다면 외국인들이 추가적으로 매수할 가능성이 높다. 라는 가설을 세워볼 수 있는 거고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뭘 볼 것이냐 계속 가설만 세울 수는 없으니까 데이터를 좀 봐야죠. 이번에 수출 지표 같은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까지 올 상반기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수출을 빛냈던 섹터가 있습니다. 자동차, 건설기계, 조선과 같은 경기 민감주 이렇게 세 가지를 뽑을 수가 있는데 뭐 그쪽이 계속 잘 나가고 있으면 그쪽을 우리가 외국인이 살 수도 있겠다라는 후보군에 둬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바닥권에서 올라올 그러니까 턴어라운드를 기대하는 IT 반도체, IT 뭐 부품, 그다음에 뭐 컴퓨터, PC와 같은 이런 쪽을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구분을 잘해야 된다는 게 아까 말씀드린 그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차 보시는 것처럼 수출 증가율 살짝 꺾이기 시작했죠. 앞서 물론 지금 당장 막 주가가 폭락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조금 더 두고 봐야 된다는 입장이고 하반기 경기가 둔화될 것 같기는 한데 확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부분들은 좀 생각을 하고 짚어가야 되지 않나. 다만
투자의 관점에서 이렇게 경기가 꺾이더라도 우리가 계속 투자를 해나가야 되는 인프라, 건설 기계, 그리고 또 전력기기 이런 쪽은 여전히 모멘텀을 좀 끌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IT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소비를 해야 뭐 컴퓨터를 많이 사고 게임기를 많이 사야 늘어나는 그런 섹터, TV를 많이 사야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섹터가 있는가 하면 AI 인프라 투자를 할 때 불가피하게 경기가 떨어져도 투자를 해야 하는, 그러니까 투자와 소비의 개념을 좀 구분해서 종목들을 선택해야 된다는 게 여기서 말씀드리는 관점이고요. 그래서 국내 반도체주는 다행히도 투자 관점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매출과 매출 증가율과 동행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경기가 떨어질 것 같은데 아직까지 확신을 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지금 반도체와 2차 전지, 자동차, 국내 증시를 끌고 가는 그 세계의 거두죠. 그런 것들이 계속 주도주 싸움을 하겠지만 그래도 비교적으로 소폭 반도체가 우위에 있지 않을까 정도로 일단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요. 아마도 계속 그런 흐름들이 하반기에 좀 반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뭐 계속 똑같은 반도체 얘기만 하냐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가지를 조금 더 얹자면 중국도 이제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안화가 좀 잘 버티고 중국에서 뭔가 계속 하려고 하잖아요. 최악의 구간을 지나가고 있다면 중국의 유커 관련 수혜주 이런 것들은 최근에 조금 추세를 타고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일부 포트폴리오에 분명히 편입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정도의 인사이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요. 문제는 경기야 바보야. 뭐 옛날에 유명한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라는 그 캐치프레이즈 기억하시죠? 근데 결국에는 경기가 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궁금한 건 금리고 금리가 너무 높아서 증시가 못 갔다면 금리가 떨어지는 걸 바라야 되는데 결국에는 경기가 하강해야 금리가 떨어진다는 걸 오늘 간밤에 우리가 지표를 통해서 확인을 했죠. 근데 가만히 역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경기가 떨어지는 건 기업의 실적이 부진하다는 뜻인데 그럼 진짜 잘 골라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동시에 해야 된다는 걸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아직까지 경기가 정말 하강할지 아니면 여기서 버틸지는 확신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앞으로도 알고리즘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실까요? 명석한 알고리즘이었습니다.